안녕하세요. 정동현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전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 617 70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정세법 두 번째 주제인 종합부동산세 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올해도 종부세 지금 과세 대상 되신 분들 금액도 많이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번 시간에 여기에 따른 우리 절세 전략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강의에 앞서서 제 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앞으로 제가 개정세뿐만 아니라 이제 사례별 절세 전략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할 텐데 이 책의 교재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개정세법 시리즈로 제가 강의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동영상 강의에서 못 들으신 분은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번 주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세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뭐 네 번째 할 텐데, 제가 봐서 네 번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한 내용,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동영상 강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계를 볼게요. 우리 두 세금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유세라고 그래요. 보유세라고 그러는데, 이게 1차적으로 일단 우리 지방세로서 재산세가 과세되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우리가 국세라고 그럽니다. 국세라고 그러는데, 둘 다 공통점은 6월 1일 현재 취득 보유하고 있는 실소유자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차이점은 재산세는 과세 기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가 돼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6억이고요. 그 다음 우리 나대 지역은 5억, 사면 토지는 80억 되는데, 뭐 오늘 강의는 주로 이제 주택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6억이에요. 이때 말하는 6억은 우리가 인별로 6억입니다. 인별로. 하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3억을 더 플러스해서 9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 우리 과세표준 적용률에서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일단 여러분들 공시가격이 있잖아요. 이 공시가격이 우리 시가표준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격에 바로 종부세가 과세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공정가액비율을 이제 고배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이 공정가액비율이 계속 인상이 돼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이제 100%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정가액비율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우리 이제 공시지가도 우리 현실화한다 그러죠, 정부에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구조다. 그다음 우리 납기일은 건물은 7월까지, 토지는 9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7월과 9월을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 주택은 각각 나눠서 2분의 1씩 냅니다. 결국은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까지다. 이 사이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고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납부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를 해서도 이제 종부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리를 다시 보면, 주택의 종합부동산 공제금은 일단 6억입니다. 이때는 인별이에요.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3억을 추가로 해줘서 9억까지 공제해준다. 그래서 이 9억은 우리 세대 개념이고, 그 다음 6억은 인별 기준이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산 구조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어느 정도 어떻게 계산이 돼서 향후에 어떻게 오를 건지에 대한 구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제 시가표준액 있죠. 우리 이제 공시지가예요. 주택 공시가격, 가격. 근데 이 공시가격에 이제 공제액 빼줍니다. 이 공제액은 이미 정해져 있죠. 6억 또는 9억 주택인 경우. 공정가액비율, 우리 공정가액비율에 시가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뭐 하는 거 공정가액비율이 있어요. 여기 세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할 때 세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보면 시가표준의 공정가액비율, 세율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요소들이 계속 인상이 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올해
내년, 내후년 아마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과거에는 우리 150%, 3주택은 2주택에는 200%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개정이 되죠. 이 부분은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년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공정가격 비율,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르는 추세라면 결론적으로는 세부담 상한이 뭐 150%, 200%, 300% 하더라도 기본 2배, 3배는 늘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구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2020년 종부세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당황해 하시는데, 내년에는 더 걱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개정세법 내용을 보고요. 이제 향후 대책 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세율이 인상이 됐어요. 세율이 인상이 되는데, 일단 현행을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와 3주택 이상 저중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으로 일단 나눴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율이 0에서 1.7%, 현행 2주택 저중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은 0.6에서 3.2입니다. 그러면 우리 1주택으로 하지 않게 1주택자와 지금 3주택, 2주택 이상 되는 자의 세율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죠? 좀 확인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정될 지금 세법 내년부터 개정될 내용에는 어떻게 되느냐? 0.6이 1.2로 가고요. 3.0이 0.6으로 갑니다. 어떻게 됐죠? 2배가 늘죠. 그래서 올해 종부세보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3주택 이상이나 저종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은 올해 종부세보다 내년 종부세를 더 걱정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율 적용은 개인별 주택수 소재지에 따라서 일단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세법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2021년 6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정정 기준으로 가지만, 내년에는 이제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개정된 세율로 적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세액공제 한도, 세부담 상한도 좀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래요. 지금 보면 세법 세율 개정은 2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 지금 종부세 부담 늘리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러면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들은 세부담을 좀 완화해 줄게,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더 좀 혜택을 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1주택자들한 세부담 경감이죠. 일단 전제 조건은 1주택자예요. 이 1주택자가 고령자일수록 또 장기 보유할수록 공제를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라는 거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과거에는 일단 60세 이상이면서 10%, 20%, 30% 해줬어요. 그리고 보유 기간이 이제 5년이 넘으면 20, 40, 50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받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60세 이상이면서 뭐 예를 들어 5년 이상 보유했다든지, 뭐 최장 70세 이상이면서 뭐 15년 했다든지, 그러면 30% 공제받고 50% 받으면 토탈 80%입니까? 라는 이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개정이 되죠. 어떻게 개정이 되죠? 개정되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 20, 30, 40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0과 50을 합쳐서 최당 80%까지 가능. 이제 지금 현재 개정될 내용은 80%까지도 가능하고, 개정되면 90%까지도 가능한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고령자와 장기보호투보험을 합쳐서 이제 80%, 90% 해주는 건 아니고요. 10%씩 깎습니다. 그래서 70%, 80%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이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세액 공제가 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60세 이하면서 5년 안 되신 분들은 이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공시지가 계속 오르죠. 그 다음 공정가격 비율 오르죠. 그래서 1주택자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내년, 내후년 조금이라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또 세부담 상황이라서 우리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를 과거에는 150%, 200% 그러는데, 지금 개정세법에 의한 거 보면 일반은 150% 그대로지만 저종 대상 지역과 3주택 이상자는 200%가 아니고 300%로 통일시켰습니다. 둘 다 300% 이제. 그래서 이제 매년 종부세가 인상이 되면 이제 그 한도도 2배, 3배까지, 이제 2배에서 3배로 다주택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1세대 1주택자들은 이런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액공제에서 1세대 1주택은요 단독명일 때만이에요. 만약에 배우자 공동명일 때는 이때는 1주택으로 안 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 공동명의를 했을 때 고령자가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세액공제를 포기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도대체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어떻게 세금이 달라집니까?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절세될지 계획할지에 대해서 수립할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분이 2주택인데 적용 대상 지역이에요. 단독명입니다. 이 갑이란 분이 두 개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보니까 A주택은 공시지가가 9억 원, B주택은 5억 원, 2021년은 A주택 10억 원, 6억이죠. 좀 토탈해서 얼마 올랐죠? 합치면? 2억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토탈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부세는 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A주택과 B주택 합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합칩니다. 이렇게 합산해요. 그럼 2억이 올랐어요, 지금. 공제 금액은 6억만 공제가 되겠죠. 인당 기준, 개인별 기준이니까. 여기에 어때요? 공정가격 비율은 오릅니다. 5%가. 그래서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고 여기에 세율이 합니다. 우리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이 누진 공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세율은요. 제가 적용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정한 거예요. 가정하는데 지금 보면 2020년과 2021년 왜 다릅니까? 똑같은 2주택인데 우리 개정됐다 그랬잖아요. 개정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1.3이었던 게 2020년이 2021년은 2.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600이지만 2021년은 1,600만 원으로 거의 어때요? 2배 이상 늘게 돼 있죠. 또 세부담은 300%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1,600을 실질적으로 내셔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 세율 적용, 세부담 상황에 대해서 불이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그러면 내가 공동명의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공동명의 또는 분산 소유인데 정확히 가면 부부 배우자 부부관계인 갑과 을이 주택을 갑이 단독 명의하는 게 아니고요. 전에 앞에서 단독 명의였죠. 이게 아닌 이 주택을 갑의 A주택을 보유하고 을이 B주택을 보유하는 거예요. 제가 공동명의라고 하는데 이제 분산 소유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 공시지가는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2020년 갑과 을을 나눠야 되겠죠. 각각 인별이니까. 그러면 갑은 9억이고 을은 5억입니다. 근데 우리 공제 금액은 인별로 하기 때문에 6억, 6억 합니다. 그러면 갑의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2억 7천에 세율이 떨어지죠. 왜 세율이 떨어지죠? 1주택으로 우리가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는. 세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별로 2주택이냐 1주택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0.5 뚝 떨어집니다. 종합부동산 뚝 떨어지죠. 좀 작아지죠. 을은 어떻게 돼요? 지금 5억인데 6억이 공제되기 때문에 나올 게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안 됩니다. 2021년도 볼까요? 2021년 갑이 이제 15로 올랐죠. 올랐는데 뭐 여기 B라는 주택도 올라긴 올랐어요. 근데 갑은 이제 갑이 보유해온 A주택은 이제 6억 공제 됩니다. 여기 95%좀 올랐죠. 하더라도 244만 원만 돼요. 세율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반 세율로 오는 거죠. 우리 다주택은 아니니까. 근데 을은 또 어때요? 여전히 6억 공제를 받네요. 그러면 또 안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두 가지 합치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거의 한 400 정도 되죠. 근데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세금 얼마 있죠? 2,000 지금 20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거의 세금 차이 8배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 6배 정도 나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단독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을 때 종부세와 공동 명의나 또는 분산 소유했을 때 가족 간에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절세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종합부동산 절세할 수 있을까라는 거 약간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우리가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6월 1일 전에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동산을 내가 종부세 때문에 팔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해야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이때부터 우리 세율도 인상이 되고 공정가격비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되는 요인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분에 팔 생각이 있다. 그러면 2021년 6월 1일 전에 양도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면 우리 종부세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장기임대주택은요, 등록하게 되면 종합부동산 삽세 배제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나 다만 우리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하고 등록한 경우는 합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예를 들어 취득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2018 9월 13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지금 등록에도 의미는 없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난 등록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안 되고, 아파트를 제외한 거는 가능한데 다만 10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요즘 같은 종합부동산세 이제 강화하고 내년 내후년 계속 늘어난 추세라면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장기 보유를 어차피 하실 거라면. 이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이 3번도 이제 내가 이런 장기임대 등록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방법은 6월 1일 전에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은 3번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명의보다는 가족 간의 공동 명의나 또는 분산 수요한 게 유리하다. 왜 그러느냐? 개인별 관세이기 때문에 공제 금액 6억도 개인별로 해주고 세율 적용할 때도 우리 세율 뭐 2주택, 3주택 세율이 달라진다 그랬죠? 이때도 개인 주택 소유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공제 금액 세율은 우리 주택 수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명의나 분산 소유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절세를 하기 위한다 그러면 우리 증여나 뭐 매매를 여러분들 고려할 수 있다 그랬죠.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면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언제 하자? 내년 2021년 6월 이전에 증여를 하든 매매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올해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나왔지만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꼭 대비 좀 하시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